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당뇨병과 말초 신경병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당뇨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분들이 보셨을 때 남편분들이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질병들을 갖고 있을 때 당뇨병이 있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로 우선은 국가보건처에 이 당뇨병이 고엽제로 인한 당뇨병인지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 놓고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 등급 미달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등급 미달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당뇨병이 그 기준에 들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계시고, 나중에 자꾸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이 심해지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지금 7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7급에 만족하지 마시고 1년에 한두 번씩 위탁병원 가셔가지고 혈액 검사를 해보고, 그 혈액 검사에서 만약에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 그 수치가 몇 급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재확인 신체 검사나 아니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있다, 그거를 알지. 백날 가서 신체 검사 해봐야 뭐합니까? 혈액 검사하면 뭐합니까? 그 수치가 과연 7급에 해당되는지 6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5급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있어서 신체 검사를 받는 거지,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병원 가서 혈액 검사만 주구장창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이 불러드릴 신체 검사 결정표에 그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 나와 있고, 그러니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놨다가 남편분들이나 아니면 유공자 본인들이 위탁병원이나 보험병원 가셔가지고 혈액 검사를 했었을 때 그 크리아티닌 수치가 어느 규정에 들어오는지를 꼭 기억을 해놨다가 그 수치가 급수에 들어오면 2주 후에 다시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한 번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이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2주 간격을 두고 똑같은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기준치 이상 나왔을 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보건처에 신체 검사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정 신체 검사 아니면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당뇨병 같은 경우는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 보시면서 만약 그 수치가 또 좀 올라간다 그러면 특히 배우자분들께서는 잘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7급으로 계시다가 유공자 본인들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7급은 유가족 보상금이 없습니다. 또 6급으로 계시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가족 보상금이 조금 나옵니다. 50만 원 언저리에서 또 배우자 수당 해가지고 조금 나오는데, 만약 5급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6급과 5급의 유가족 보상금이 약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모르고 많은 유가족분들이 보상금 하나 없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조금만 방법을 알고 요령을 알게 되면 나중에 유가족 보상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 이 점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분입니다. 2년 전에 많은 정보 도움을 받았었고
당뇨로 인하여 만성 신부전 4기에 등록돼서 6급 2항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리를 절어서 검사를 했더니 말초 신경병이 발병을 하였다. 그래서 재심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당뇨와 말초 신경병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로 해서 2020년 6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 법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이고, 만약에 이 법이 또 내년에 바뀔지 내후년에 바뀔지 모르는데 법이 바뀔 때마다 신체 검사 조건이 아주 더 까다로워집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발표로는 이 상위 등급 결정하는 내용들도 조금 더 완화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뭐 내년에 바뀔지 내후년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바뀌어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2020년 6월 23일 날 개정된 이 법에 대해서 적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당뇨는 저 아래쪽에가 있습니다. 여기 O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 해가지고 내려가다 보면 심장 질환이 있고 호흡기 질환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신장 질환이 있습니다. 6번 가 혈청 크레아티닌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율 단회뇨의 알부민 크레아티닌 B로 평가하며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회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한 번의 검사로 이걸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혈액 검사를 만약에 오늘 받았다 그러면 2주 후에 똑같은 혈액 검사를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그 평균치로 하는데 만약에 한 번은 수치가 높고 한 번은 수치가 낮다 그러면 그 낮은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몇 달 후에 다시 또 신청을 하셔가지고 혈액 검사를 2회에 걸쳐서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보고 뭐 한 달 있다가 또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2주 오늘 혈액 검사를 하면 2주 후에 한 번을 더해서 그 두 개의 통계를 가지고 판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장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는 신장의 기능이 안정화되면 바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급성 신부전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급성으로 신부전을 일으킨 경우에는 제외하고 만성 신부전이나 아니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장을 이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약 6개월이 지나고 나서 4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참고하시고 더 이제 상세한 내용은 1급부터 2급, 3급, 4급, 5급, 6급 1항, 6급 2항, 6급 2항, 6급 3항, 7급. 자, 7급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 지금 이 당뇨에 관련된 게 아니라 심장 질환도 있고 전립선 암도 있고 담낭암, 비세포 폐암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흉복부 장기. 자, 그 중에서 이 7급 5111을 보시게 되면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 기능 장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 검사에서 모두 현증,
1 플러스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 이런 이거나입니다. 무조건 두 개가 아니라 이럴 경우나 또는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이외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의 농도가 모두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mg per 데시리터인데 뒤에 수치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병원에서 검사하면 다 이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1.5에서 1.8인 경우에 7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1.5에서 1.8. 자, 그러면 7급 다음은 6급입니다. 6급 사망에는 당뇨병이 포함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6급 2항을 보시게 되면, 자, 6급 2항 있죠? 6급 2항은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 있는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식도 협착이 있는 사람이거나 간 손상, 방광, 또 직장, 당뇨, 합병증, 자 여기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도 이 같은 흉복부 장애에 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7.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 기능의 손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이외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모두 1.8 이상인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7급은 1.5에서 1.8 이내인 사람이 7급이고 1.8 이상일 경우에는 6급 이항에 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수치만 알아놓고 만약에 당뇨병 갖고 계신 분들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남편분들이 있으면 병원, 위탁병원 가면 무료지 않습니까? 혈액검사해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혈액검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대한 이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를 잘 보시라는 거죠. 무조건 당뇨만 있다고 해서 그냥 검사하고 약 먹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혈액검사를 해서 크레아틴 수치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다시 상위 등급 신청을 할 것이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6급을 봤으니 6급 1항에는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자, 5급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쪽은 이 생식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 위쪽 가시게 되면 5급 5106이 해당됩니다. 5106은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2번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심부전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이외의 혈액검사 결과 중 혈중 크레아틴의 농도가 모두 3.0 이상인 사람, 3.0입니다. 6급에서는 1.8 이상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 5급에서는 3.0 이상이 나오게 되면 5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수치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다음은 4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4급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4급의 이 4번을 보시게 되면 신장 등 흉복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4급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3급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을 보시게 되면 당뇨 합병에 의한 말기 심부전으로 평생 혈액 또는 복막 투석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상급을 해당받습니다.
그리고 2급도 있습니다. 2급은 당뇨 합병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과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3급, 2급, 1급 사망은 똑같은 혈액투석을 하는데, 상급은 혈액투석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 걸어가서 본인이 직접 혈액투석을 받고 나오신 경우에는 상급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뭐 오랫동안 투석을 하신 분들 건강하게 잘 하시지만 갑자기 또 몸 상태가 나빠져 가지고 나 혼자는 못 간다. 그래서 옆에 가족이 나를 부축을 해서 투석을 하러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2급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급 사망, 그러니까 흉복부 장애로 인해서 1급 사망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1급 사망은 여기 보시게 되면 2번 당뇨 합병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을 해야 하고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런 분은 1급 사망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아무리 이렇게 나라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해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처음에 7급으로 당뇨 판정을 받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신 다음에 돌아가시는데, 가족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배우자가 모르고 자녀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게 되면 보상금도 보상금이고 간호수당도 그러고 아무런 혜택 없이 가장 낮은 7급 보상금만 받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죠. 아니, 보훈처 법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찾아먹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유공자 길잡이가 다른 길잡이가 아니라 저 또한 이런 과정들을 20년 넘게 계속 국가보훈처와 서류상으로 싸우면서 이런 과정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저보다 더 힘든 분들 이런 방법들도 있다고 그냥 길잡이로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말고 이런 좋은 혜택들을 다 누리시면서 사시라고. 그러니 배우자분들이나 자녀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 어느 단계에서 또 신청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유공자 본인이 이거를 나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정도 급수가 올라가고 몸이 심각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배우자들이나 가족이 나서서 이런 걸 챙겨야지,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국가보훈처에서는 등급을 올려주질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신청을 해야지 거기에 맞게끔 신체 검사를 하고 상위 등급을 결정을 해주는 거지,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급수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잘 알고, 특히 본인들이 이해가 안 가면 배우자한테도 이런 영상을 보게끔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배우자도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자녀분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보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혹시 내가 나중에 이렇게 몸이 아파지거나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농도 수치가 자꾸 올라가면 내가 더 높은 급수에 해당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국가보훈처에 신청을 좀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보상금을 받지도 못하고, 아니, 보훈처에서 주겠다는데 왜 안 찾아먹냐 이거죠. 그리고 자녀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유공자 본인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7급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유가족 보상금 없습니다. 6급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불과 50만 원 좀 넘습니다. 그런데 5급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최소한 150, 약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도 자기 아버님 살아생전 보상금 받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어머님 혼자 남으면 어머님 수발 다 해야 되고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용돈 다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어머님이 이런 내용을 알고 유가족 보상금을 받는다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도 엄청난 큰 부담감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유가족 보상금은 나옵니다. 평생.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자녀분들한테도 알게끔 해서 자녀분들이 신경을 써서 뭐 어떤 자녀분들은 뭐 바쁘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보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배우자한테나 아니면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참전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 그 참전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등급에는 못 올랐지만 이미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한 상태에서 등급 기준 미달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분들은 지금 몸이 조금 덜 아프다는 것 뿐이지 이미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4년 전부터 영상에 계속 하는 얘기가 내 몸에 지금 당뇨병이나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병들이 약하다 하더라도 그게 고엽제와 연관된 병이라고 국가보훈처에서 인정만 해주게 되면 병이 몇 개가 됐든 간에 등록을 해 놓으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 상태가 나빠지면 그때 거기에 맞게끔 급수를 올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다음은 말초신경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게 질문 주신 구독자분께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말초신경병으로 해서 지금 신체 검사를 받고 싶은데 이렇게 했었을 때 상위 등급이 올라갈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당뇨병으로 인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나중에 1급 사망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단계 올라가면 1급 사망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말초신경병은 그러면 몇 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초신경병은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장애 측정 방법 중에 6번을 보시게 되면 고엽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은 전신성 말초신경병을 의미하며 외상성 신경마비나 수근관 증후군에 의한 정중신경 손상과 같은 국소적 신경 손상, 신경근병증 등은 제외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상위 등급이 1급 1항부터 있는데 여기에는 말초신경병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 2급에도 말초신경병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3급 또한 말초신경병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4급도 같습니다. 자, 5급부터는 말초신경병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제일 약한 7급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급 4115호에 따르면 2번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이럴 경우에는 7급에 해당됩니다. 지금 제게 질문 주신 구독자분께서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못 드리지만 지금 이 7급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7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6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급 2항 4114 6번에 보시게 되면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손 또는 양쪽 팔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자, 다시 7급을 보십시오. 7급에서는 양쪽 손의 손가락이나 양쪽 발가락에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경우고, 여기 6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양쪽 손이나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급 1항도 전신성 말초 신경병으로 양쪽 손과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은 또 6급 1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6급 1항과 6급 2항에 전신성 말초 신경병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냐, 그리고 손가락이냐 아니면 손이냐 발가락이냐 발이냐에 따라서 7급과 6급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5급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5급 4112호에 따르면 3. 전신성 말초 신경병으로 양팔 전체 또는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5급에 해당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말초 신경병으로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급수는 5급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7급은 손가락입니다. 양 손가락이나 양 발가락에 감각 이상이나 근약증이 있을 경우에 7급에 해당되고, 그 다음 6급 2항과 6급 1항은 양손, 양발입니다. 그리고 이 5급은 양팔과 양다리에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 말초 신경병이 전신으로 번져가는 거죠. 부위가 그만큼 넓어졌을 경우에는 최대 5급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선은 이 각각 급수가 어떤 급수가 내게 더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지금 이 말초 신경병 병명을 갖다가 등록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조언을 해 드린다고 하면, 이거는 이 본인, 그러니까 구독자분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초 신경병을 내가 다시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당뇨로 인한 만성 심부전증이 지금 6급 이항에 올라와 있는데, 말초 신경병을 다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신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이 말초 신경병 하나만 신체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6급 이항을 받았던 만성 심부전 4기 또한 같이 신체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만에 하나 몸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몸 상태가 좋아서 수치상으로 6급 이항에 대한 크레아틴인 수치가 나오질 않고 더 낮은 수치가 나와서 만약에 7급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당뇨로 인해서 그대로 6급 이항으로 갖고 가면서 계속 당뇨 하나만 가지고 5급, 상급,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말초 신경병 또한 신규로 해서 신체 검사를 받아서 상위 등급을 받을지, 똑같은 6급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한 종합 판정으로 해서 더 상위 등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말초 신경병을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린다고 그러면, 제 예전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부터는 신체 검사를 할 때 기존에는 보험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2023년 6월 달까지는 신체 검사를 할 때 보험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보험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이 2023년 1월 1일 날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아가지고 국가보훈처에 신체검사 신청을 하게 되면 굳이 보훈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장애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2022년 12월 16일 날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6개월간의 기간을 가져서 7월 1일부터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게 되면 신체 검사를 대신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제 구독자분께서 꼭 말초신경병을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상급 종합병원 45개 중에 국가유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급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 기독교병원이 그 상급 종합병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분께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 예약을 하셔가지고 굳이 강원도 원주까지 가지를 않고 집 근처에 45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으면 그 종합병원에서 5월달과 6월달 그 사이에 혈액검사를 2주 간격으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치가 그대로 6급 이항에 속하면 말초신경병 또한 같이 진단을 받아서 그 장애 진단서로 신체 검사를 받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수치가 조금 낮게 나와서 만에 하나 7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신청을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기독교병원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편하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면서 말초신경병도 거기서 만약에 정확하게 말초신경병에 대한 진단서가 나오면 그 진단서하고 또 당뇨로 인한 만성 신부전 4기로 이미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당뇨병 혈액 검사를 하셔가지고 크레아티닌 숫자가 만에 하나 6급 이항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 같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상위 등급에 올라갈 수도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선은 올라갔다 그러는 거는 몸이 그만큼 더 나빠졌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대하지 말고 아래로 하락하지 않을 정도만 돼도 되는 거기 때문에 크레아틴 수치가 1.8 이상일 경우에는 1.8에서 3까지는 6급 이항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 안에 들면 그 내용을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아마 등급 하락은 없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길게 해드리는 이유는 6급 이항을 힘들게 받았는데 만에 하나 내 몸 상태가 약물 처리나 이런 몸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 당뇨도 수치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필 신체 검사를 했었을 때 수치가 높게 나와가지고 6급 이항에서 7급으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준비를 해서 수치가 기존 등급과 같은 수치면 신청을 하고 수치가 좋아졌으면 신청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치가 나빴을 때 그때 신청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그 상위 종합병원에 관련된 내용을 또 얘기를 더 상세하게 드리고
어떤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인가까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또 마냥 시간이 흘러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업로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질문 주신 구독자분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지금 상위 등급을 받고 계시거나 등급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수치가 그 기준 수치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재확인 신체 검사나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셔가지고 더 위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당뇨병과 말초 신경병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눈의 장애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도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